서치타임즈의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신영복이라는 인물로 영상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신영복이 누구냐고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소주병 처음처럼에 있는 글씨를 쓴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또 김제동과 같은 수많은 연예인 제자를 거느린 진보 경제학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또 죽기 전까지 이러한 사상을 버리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라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SNS에 이분의 글을 인용하는 분들도 꽤나 보이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성도들이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네, 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했는데요. 1968년 평양에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단 핵심 간부로 발각되어서 투옥되게 됩니다. 통일혁명단은 북한 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 조직으로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공작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또 결정적 시기가 오면은 무장봉기에서 수도권을 점령하고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또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신영복은 민족해방전선 조직 비서로서 김진락 씨와 같은 통협당 핵심 간부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요. 지시를 받고 청년들을 주로 포섭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의 분위기를 틈타서 전향서를 쓰고 특별 가석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완전히 전향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죠. 추록 후에는 성공회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강연과 저술 활동 등을 이어가는데 좌파 세력으로부터 희대의 스승으로 추앙받습니다. 신영복이 실제로 전향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동을 해왔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신영복이 직접 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는 순수한 사람이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나는 말로 계급 의식을 주입시키지요. 라고 직접 말을 했네요.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통역당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진락 씨가 처형되기 전에 남긴 옥중 회고록인데요. 여기에는 신영복을 어떻게 포섭했고 또 신영복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신영복 교수가 공산주의자들을 침투시켰다라는 내용은 역시나 김진락 씨가 직접 들은 내용을 이 회고록에 기록한 것에서 발견이 됩니다. 통역당 간부 김진락 씨에게 포섭된 신영복은 숙대 강사, 육사 교관 등을 거치면서 열심히 젊은 세대에게 공산주의 계급 이론을 확산시킵니다. CCC 등 교회와 단체에 잘 키운 조직원들을 심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간 훈련만 마치면 육사 교관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제가 세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신영복이 직접 한 말입니다. 회고록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내에 경제복지회와 서울상과대학 내에 경우회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화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서클의 당원을 침투시킨다는 지하당 조직 방법은 신영복에게 있어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신영복을 향해 조직을 함에 있어서 너무 덤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걸쳐 당부하고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해야 하며 당원은 항상 합법적인 인물들이 둘러싸여 자신을 은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관 은폐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조직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고대, 연대, 중대, 동대, 이대, 숙대 등 서울 시내 각 주요 대학에는 이미 조직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 만큼 민족주의 단계의 교양이 끝난 포섭 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있었고 직업별로는 언론계, 학계, 방송국, 국회 등의 포섭 대상자가 물색되고 있었다. 군대에는 육사, 공사, 해사, 해병대, 공수단 등의 조직의 전초병이 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사회종교단체로는 CCC, 불교청년회, 경우회, 동학연구회, 세문화연구회, 60년대 학사회, 청맥회 등의 조직 구성원들이 투하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또 얼마나 신영복을 사랑했느냐
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1970년대 사이공 함락 시 우리 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월맹에 억류된 우리 측 외교관을 구출하려는 비밀 작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독일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외교관을 돌려보내주는 대신 남한에 있는 북한의 간첩들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명단에 신영복 교수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간첩들을 모두 다 안 돌려줘도 되니까 이 신영복 한 사람은 꼭 좀 북한으로 보내달라라고 김일성이 사정사정할 만큼 정말로 김일성이 끝까지 신영복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의 국적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조건을 끝까지 내걸었는데요. 김일성은 그렇다면 신영복 씨의 가족까지 모두 북한으로 보내달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증거까지 있네요. 왜 이런 분을 존경하고 이런 분의 글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역시 신영복이 죽었을 때 그가 읽었던 신영복의 저서를 언급하고 또 편히 가소서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신 교수의 글이 질척대는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줬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교계 단체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작은 신영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념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신영복을 기념합니까? 신영복은 예수 소멸을 지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분을 존경한다고 하고 나는 그 책을 그냥 좋아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사회주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멀쩡한 교회들을 공격하고 분열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들을 명백한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